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5개 정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끝내 발의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헛발질에 딸랑이 박찬대가 이재명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이번 탄핵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려 30번째 탄핵입니다.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해서 실제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13건 가운데 8명이 기각됐죠. 한덕수 총리가 내일 모레 월요일 24일 기각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9번째 기각입니다. 9대 0의 스코어가 되는데 또 탄핵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예 정부들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이 직접 몸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윤 대통령의 심경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심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다급함을 보니까 이제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지금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외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복귀 준비에 착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입장문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마비 방탄과 보복을 위한 탄핵의 추억인가,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책임질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미국발 관세전쟁과 국내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거대 야당은 국정지휘체계를 송두리째 뒤엎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이 최대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내란 공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의뢰하지 않은 행위 등 4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내란은 이미 불순한 의도로 기획됐음이 드러났고 직무유기라든가 그런 행위들 역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행위 마은혁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탄핵한다고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니네들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에도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서 왜 최상목 대행에게만은 마은혁 임명을 헌법재판소가 지시했다고 따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 다수당이면서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게 만든 것입니다. 변호인단 입장문에는 이제 확실한 자신감도 묻어났습니다. 민주당과 완전히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좌충우돌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에 충실한 심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거대 야당의 탄핵 중독을 부추겼다고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조작된 증거와 회유된 증언으로 시작된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였음을 선언하고 즉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핵 소추안들도 조속히 각하하고 각하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최대 행위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음 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비명계들이 아마도 폭발할 그런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대 행위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서 민주당에는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김부겸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김부겸은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 이미 지난 탄핵건은 줄줄이 기각되어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강요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재명을 폭격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또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된다. 우리 민주당에게는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국민과 미래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표현은 점잖게 했죠. 그렇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꾸지점이라고 할까요? 쌍욕이라 할까요? 그런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을 보면 더 이상 제정신을 가진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탄핵을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경제를 파탄시키겠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직무에 복귀하게 될 테니까 지금 일찌감치 뒷다리를 잡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당은 하루라도 빨리 해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누리꾼들도 국회 해산이 답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누리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권한대행의 탄핵이다. 탄핵 사유가 뭔데? 째려봤나? 구급 공무원까지 싹 탄핵하지 그러냐, 이런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은 40역을 임명해주지 않은 데 대한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대행을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의도 이미 명백하다. 이런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NS에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22대 국회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무모하게도 이재명의 방탄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고 그 대가로 정당 해산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해산당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29건의 줄탄핵에 한 건을 보태면 이제 30건이 되죠. 이런 정당을 지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세계사에 유례없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434억 원을 그냥 손해본다 치고 이재명을 손절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대로 이재명에게 끌려다니다가는 이재명과 함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망언에 이어서 오늘은 또 헛발짓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망언집을 배포했습니다. 이재명의 부적절한 언행 속에서 이재명의 국정 철학 등을 되짚어본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재명의 표리부동한 언행과 거짓말들은 역대 어떤 정치인들도 흉내를 못 낼 정도입니다. 발언 강도와 횟수에 있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망언들을 모아보면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한민국이 될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비삼계엄 선포, 탄핵 이후에 외쳤던 실용이나 경제, 성장, 중도보수, 안보 발언들이 얼마나 과거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인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 저자인 이번 자료집은 이재명의 138개 발언이 10개 분야, 그러니까 경제, 복지, 노동, 법치, 외교, 안보, 막말, 정당, 재난, 검열, 이렇게 10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 속에 그래서 29번의 연쇄탄핵, 27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까지 오직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서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이재명의 의회 독재의 기록이라면서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되짚어보며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까지 이재명이 공개석상이나 SNS에서 한 발언들을 모은 내용들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1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손가락 혁명단 출정식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던 발언이 가장 처음으로 소개되고 줄줄이 이재명의 망언과 헛소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발언들에 대한 별도의 해석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보면 미래 세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를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런 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노동자 정권을 만들겠다.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나 가져와 봐라. 음식점 허가 총량제, 그리고 또 불체포 특권 100% 찬성, 미군은 점령군, 중국에는 셰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승만은 쓰레기 같은 인간, 성인이 된 아들은 남이다. 이런 망언들, 엉뚱한 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의 형수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망언집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이재명은 그 사이를 또 못 참고 몸조심해라 이런 망언을 또 내놓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재명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줄줄이 망언은 물론이고 만행까지도 스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